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정의당 장상아 의원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기간제법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1항과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따지고 들어갔을 때 여러 고려 지점이 있겠지만 법의 취지를 보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처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 2021년 1월 12일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제가 본회의장에 띄웠던 사진 자료입니다. 이 5분 발언 이전 시기부터 부서와 논의하며 코로나 대응에 투입된 보건공무직에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났지만 코로나 위기가 발생하고 지금껏 명절조차 쉬지 못하고 일해오신 분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위드 코로나로 업무는 더욱더 늘고 있습니다. 보건소 공무직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공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A씨는 금연관리사로 들어왔습니다. 금연 단속의 주된 업무였습니다. 업무의 특징에 따라 공무직도 직종을 나눠 임금을 측정하는데 금연관리사는 공무직 임금 중에서도 가장 적은 임금을 받는 직종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다 코로나 위기가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한 이후 A씨의 업무는 애초에 업무였던 금연 단속 업무에 더해 코로나 검사소 검사 안내, 문진표 작성 및 행정 업무, 킨텍스 생활치료센터 야간 상황실 근무, 의료 폐기물 정리, 코로나 확진 환자 이송 차량 운전 등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의료 폐기물 정리나 환자 이송 차량 운전 등은 코로나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업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진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 환자 6명을 태우고 타 지역 병원으로 이송하는 차량의 모습입니다. 청테이프와 비닐로 대충 막은 차량은 에어컨 한번 틀면 바로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는 위험천만한 공간이 됩니다. 긴급이송 차량으로조차 분류되지 않은 차로 교통체증을 겪으며 이송을 하다 보면 9시간이 넘게 그 위험천만한 공간에 놓여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코로나 발생 이후 단 한 번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동일하게 코로나 대응 업무로 고생하고 있지만 질본에서 파견된 직원들의 엄청난 수당이나 공무원 수당의 지급 소식을 들으며 열패감에 절망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분들의 요구가 2년 넘게 받아들여지지 못할 정도로 무리한 요구인가?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공문의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하는 공무직 노동자가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코로나 대응 관련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공무직 발전협의회에 건의를 전달,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경기도 상당수의 지자체가 코로나 대응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양시는 교섭으로 이를 정해야 한다며 코로나 위기 2년이 넘어가는 지금까지도 코로나 대응 관련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가 76곳이나 됐습니다. 확진자를 자택이나 병원에서 생활치료센터로 옮기는 고양시 보건소 공무직분들입니다. 보건소별로 구급차가 한 대뿐이고 소방서나 병원 구급차를 동원해도 확진자를 다 이송할 수 없었죠. 결국 승합차에 저렇게 청테이프를 둘러서 밀봉을 하고 환자 이송을 합니다. 원래는 운전직 공무원이 해야 하는 일이지만 현장에서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공무직도 나섰어요. 근데 공무원은 수당을 받고 공무직분들은 아무런 수당도 못 받았습니다. 일반 승합차는 공조시설 때문에 공기가 다 순환돼서 그걸 막기 위해서 비닐을 치고 저렇게 땜빵을 하지만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노출 우려가 아주 큽니다. 상당히 위험한 업무를 하고 계신데 1년 반 동안 이분들 아무 보상이 없었습니다. 납득이 가십니까? 일단 각 보건소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코로나 대응 업무에 종사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모든 피고용인들 코로나 관련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접종 방역 관련해서 현장의 공무원분들이 정말 많은 애를 써주셨고요. 특히 보건 관련
공무원분들이 정말 수고를 지금도 하고 있지만 거기에 공무직 분들을 당연히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현장에서 공무직 분들이 더 수고하는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의 문제 제기도 있고 해서 쭉 확인을 했더니 이 공무직 경우에는 그 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없어서 각 지자체 공고를 내서 공무직에 대해서 수당을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현황을 봤더니 공고이다 보니까 그게 다 안 돼 있고 오늘 또 의원님 지적했지만 몇 군데의 경우는 실제로 안 돼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실태도 하고 또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거니까 가능하면 시정 조치가 보시는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 장관도 문제점에 공감하고 시정 조치를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일이 오랜 시간을 논의해야 할 만큼의 사안이었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그 누구보다 공감하고 있다고 자임하시는 시장님께서 도대체 왜 이 문제를 이리 지난하게 방치하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소 공무직에 대해 지난 2년간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었는데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둘째, 만약 보건소 공무직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면 소급 적용 시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셋째, 보건소 공무직에 대해 수당을 소급 적용하여 지급하게 될 경우 지급 시기 이전에 퇴사한 직원의 수당 또한 소급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까? 넷째, 보건소 공무직의 노동 환경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 한 벌밖에 없어 매일 빨아야 하는 땀에 찌든 의료복 하나에 의지해서 고향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는 보건공무직분들의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값으로 매길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여러분 덕분에 위드 코로나로 넘어갈 수 있었다는 감사의 마음은 2년이 지난 지금이 아니라 조금 더 일찍 전달될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껏 고생한 단 한 분이라도 수당에서 제외될 우려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정 질문에서 본 의원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의 전환은 정규직 전환이라고 할 수 없고 비정규직의 또 다른 형태로의 비정규직 전환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시장님은 여전히 생각이 다르신 듯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해 똑 떨어지게 설명한 법률적 정의는 없지만 통상적이고 상식적이에 정규직이란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내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를 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첫 번째, 사용자와 직접 계약, 두 번째, 전일제 근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게 근로계약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두 번째에 해당하는 전일제 근무가 아닌 단시간 근무이며 세 번째에서 얘기하는 근로계약 기간에 정함이 없는이 아니라 기간을 최장 5년으로 정하는 임기제 근무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정규직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장님은 고양시 민원콜센터 상담사분들을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하게 된 것을 대대적으로 정규직 전환이라고 홍보하셨더군요. 말 그대로 임기제 공무원을 어떻게 정규직이라 단정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더해 덕양구청 노점단속반 역시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똑같이 정규직 전환이라고 홍보하셨던데 도대체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정규직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양시 혹은 이재준 시장님이 정의하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둘째,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셋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침의 일환으로 위탁 혹은 용역 노동자를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이 현안에 대해 이렇게까지 천착하게 되는 이유는 이 현안의 뒤에 당사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용역에서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된 것이 최선은 아니어도 차선은 된다고 몇몇 분들이 주장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되면서 더 이상 고용 승계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 계약을 갱신해야 하고 최장 5년이 지나 혹시나 재임용되더라도 경력은 다시 제로 베이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분들은 더 이상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기에 정규직 가능성과는 단절하게 되는 것으로 정규직 전환의 다리가 끊어지는 결정이기 때문에 마냥 진일보한 결정이었다고 환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의 뒷면에는 당사자들의 생활, 절박함, 절망, 좌절이 있음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상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하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장상하 의원님께서는 항상 노동 약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주시고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건소의 공무직이 그렇게 수당을 못 받고 이렇게 있었다는 사실은 이번 질문하면서 알게 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좋은 적절한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저런 비용들이 우리 기초단체에 아예 그걸 지급해라, 어떻게 해라, 어떤 기준으로 적용을 해라 이렇게 초창기부터 이게 2년 동안 지속이 되니까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해라라는 지침을 줬다면 우리가 그런 혼선이 없었을 텐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면 공고지만 사실 이게 또 지역까지 내려오면 어떤 규정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나중에 국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지만 노사 협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조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시장으로서 이제 고양시의 어떤 비정규직 문제, 의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용역이나 위탁 이런 것까지를 전부 한다면 사실 큰 광의로 해석을 하면 국가 예산이나 공공 예산에 들어가는 건 다 정규직화를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개념도 기간제법에 보면 2년 이하를 이제 단시간 노동자로 보잖아요. 그럼 그 이상이라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고양시가 물론 이제 기간의 정합 공무직으로 해서 5년씩 이렇게 하지만 그분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콜센터나 이런 것들이 민간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도 계속 고용 승계는 다 해왔다는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성을 가진 지방행정사무는 공무원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위탁 또는 용역으로 운영하던 민원 콜센터와 노상 적침을 단속 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시간 선택 임기제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전환 추진하였고 근로자와의 전원 합의하여 현재 채용 절차 진행 중입니다. 민원 콜센터의 주요 업무인 전화 상담은 과거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다가 민간의 전문성 활용과 행정 능률 향상을 통한 공공서비스 질 제고의 목적으로 민간 위탁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나 시민과의 접점이자 소통 채널이기에 공공성이 절실히 요구되어 민간 위탁이 아닌 시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노상 적침을 단속 업무 또한 법 집행과 직접 연관이 있어 더욱 공공성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므로 시가 직접 운영하고자 공무원으로 전환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민원 콜센터 상담사와 상담사 및 노상 적침을 단속원은 현행 제도상 일반 공무원으로의 전환이 어려워 외부 법률기관의 자문을 통해 시간 선택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노사 전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전원 협의를 통해 최종 전원 합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직접 운영 결정 과정에 대해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절차상 문제점은 없고 최근 임기제 공무원 채용 방식에 대한 지자체의 문의가 늘었다면서 관련 검토가 많아졌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본 시간 선택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의 전환은 근로자의 처우와 복지 개선을 통하여 양질의 대민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도록 고려한 최선의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장상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그 외의 내용은 자치행정국장, 덕양보건소장이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철입니다. 이어서 수당과 관련한 보건소 공무직 노동자 처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공무직 수당이라 함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재난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공무원은 일일 8,000원의 비상근무 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관련 지원 업무 공무원은 2020년 8월부터 지급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의 수당 지급 근거는 법령에 있지만 공무직의 수당의 범위, 금액, 지급 여부 등은 통상 임금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보건소 공무직의 경우 2020년 임금 교섭 시 비상근무수당 지급 요구가 있었지만 협약 체결 과정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교섭 개시부터 안건으로 논의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11월 17일 비상근무수당을 명시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비상근무수당은 실제 소급 적용에 있어 현장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과 동일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협약 체결 전 이미 퇴사한 분들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약 체결 전 퇴직자에게는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와 소급 지급 선례 발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용어는 법률상으로는 그 개념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통상 고용 형태를 나타내는 보편적 용어로서 정규직은 일반적으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며 전일제로 근무하고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는 근로자라고 하고, 비정규직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고 우리나라의 경우 노사정 합의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고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 중 하나로 분류되며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또한 관련법에 따른 공무원입니다. 최근 민원콜센터 및 노상 적침을 단속 용역 근로자를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 중인데, 고용 형태 측면에서 정규직이 아닌 또 다른 비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 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일반 공무원으로 전환이 가능하였다면 논란의 여지조차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제도의 한계 때문에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상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연 덕양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공무직의 노동 환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각종 건강 사업은 축소 또는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비상근무 체제로 돌입하고 있고 공무원과 공무직 구분 없이 의료 면허 소지 여부에 따라 간호 업무 또는 행정 업무로 편성 후 선별진료소 운영 지원, 임시생활치료센터 지원, 확진자 이송, 이동검체, 역학조사, 자가격리 관리 업무 등의 모든 직원이 차별 없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추가 채용 및 외부 인력, 군경 인력이나 공공일자리 사업 근로자를 투입해서 보건소 근로자 근무 시간을 단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야간 근무가 발생한 근로에 대해서는 희망자를 받아 근무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복 지급, 이송 차량 추가 확보 및 차량 내 분리시설, 격돌 설치해서 근무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근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초반 다소 열악했던 근무 환경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모든 근로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보건소 근무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 및 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상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호님 답변하셨습니까? 예, 장상호님 나와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네. 시장님께서 이 보건소 공무직 수당 관련해서 이제 알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건소 공무직 그 수당 관련해서는 지금 1년이 넘게 제가 얘기를 해왔던 것이고 올 1월에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5분 발언 아까 영상 화면 중에 하나가 5분 발언 때 사용했던 화면이었거든요. 아니 아까 그 영상처럼 그렇게 우리가 격벽을 치고 가고 이런 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119 센터 그러니까 소방서의 119 센터를 우리가 전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우리 앰뷸런스가 있는데 그렇게 격벽을 치고 가는 거라는 그 상황을 처음 알았고 그러고 이제 공무직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무직뿐만 아니라 보건소 직원들이 현장에 있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수당을 지원해 줘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진행됐던 것을 저는 사실 이것이 이제 어떤 특정한 누군가가 못 받았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5분 발언에서 얘기했던 걸 못 들으셨나 봐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 중 국장님 얘기하셨던 것 중에 소급 적용 이전에 퇴사한 직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례 때문에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판례를 찾아봤는데 그 판례는 단체 협약에서 퇴직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특약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면 충분히 가능한 측면이 있으니까 검토해 주십사. 예, 그 판례는 저희한테 좀 주십시오. 저희가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제 기사 찾아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예, 찾아보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시정 질문하게 된 단초가 되었던 건 이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관한 건데 공무원은 비정규직 정규직을 나누어서 얘기하기 곤란하다라는 답변이 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을 한 것에 대해서 정규직화했다고 보도자료를 엄청나게 뿌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홍보 아닙니까? 거짓이죠. 저희는 그걸 정규직으로 봅니다. 정규직으로 본다고요? 네, 그분들이 2년 후에 내지는 3년 후에 그분들을 해고할 수 있습니까? 해고를 못합니다.
자,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시면 음. 저희 지금 그 고용 승계가 보장되는 위탁이나 용역도 다 그러면 정규직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시에서 저한테 시간 선택 정규직은 뭐고 비정규직은 뭐라고 판단을 하냐, 정의를 정확하게 당신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정의는 뭐냐라고 했을 때 답변이 저한테 뭐라고 왔냐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용어는 법률적으로 그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고용노동부 질의해신집에 따르면 고용 형태를 나타내는 보편적 용어로서 정규직은 일반적으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며 전일제로 근무하고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는 근로자, 여기 해당되지 않아요. 또한 비정규직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고 우리나라의 경우 노사정 합의에 따라 세 가지 유형,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이렇게 해당된단 말이에요.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시간이 최장 35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제예요. 그리고 5년이 최장입니다. 기간제예요. 시간제고 한시적이고 이거에 다 해당돼요. 비정규직의 특징에. 근데 어떻게 이걸 정규직이라고 하시는지 좀 납득이 안 돼요. 그 콜센터 같은 경우 5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분들이 계약을 해제되거나 그분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5년이 지났다고 할 수 없다고요? 네. 그 PPT 좀 보여주세요. 넘겨주세요. 이거 넘겨주세요. 이거는 제가 너무 답답해서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고용노동부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답변을 받은 거예요. 지금 저한테 주신 답변에 뭐가 있냐면 2-3에 대한 답변에 뭐라고 하셨냐면,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절차상 문제점은 없다고 하였으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전하는 근로자 처우 개선과 양질의 대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기 보시면 저기 파란색 별표 위에 있는 거 보이시죠? 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을 근로계약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정규직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고용노동부에서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고양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임용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해당 기간에 유선으로 지도까지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저기 제가 잘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얘기하는 답변과 고용노동부에서 얘기한 거랑 전혀 상반되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거 좀 저는 확대해 줄수 이게 있습니까? 납득이 안 돼요. 유선 지도가 되었으면 분명히 부서에서도 알 텐데 왜 이렇게 답변이 나오고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됩니다. 저기요, 요 시장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부분에. 나중에 국장님은 언제든 만날 수 있는데 시장님은 제가 뵙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여기서 답변 못 하시겠으면 나중에 따로 일정을 잡으시죠. 네, 그러시죠. 네. 그리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저기 답변을 하신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근로자 처우 개선의 측면에서도 이렇게 했다고 하셨는데요. 뒤에 좀 보여주세요. 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무 선택권이 사실상 기관장에게 있어서 근무 시간을 강요받게 된다. 소시점 정원제로 인해서 차별 요소가 쭉쭉 넘겨주세요. 소시점 정원제로 인해서 차별 요소가 존재하고 근로시간 문제로 인해서 임금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며 여전히 존재하는 고용 불안이 있다. 지자체장이 바뀌면 그에 따라 고용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이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라는 고민이 드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의 선택이 옳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옳지 않은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이라고 홍보하고 포장하는 것이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계속 하시죠.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그 콜센터나 그 단속반을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그 정규직화를 해야 되는 건지. 공무직 있죠? 예? 공무직이요. 공무직. 공무직이잖아요. 공무직이 무기계약직이잖아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거기에 해당되게 하기 위해서 공무직이라고 하는 직책이 생긴 거예요. 직군이. 근데 공무직이라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선택 저기를 받아요. 다시 채용 공고를 절대 다 공고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분들을 고용 승계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을 다 합격시키기 위한 채용 공고를 내야 되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은 우리도 요거를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더 도시관리공사에서 고용을 하면 어떨까 이런 부분도 해봤었는데 거긴 또 정관에 안 맞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고양시로 이제 편제하는 걸로 했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 시장님 잘 모르시는 분 전환 협의체를 두잖아요. 그래서 노사전 협의체를 이번에 뒀던 거잖아요. 근데 노사전 협의체에서 공무직에 대한 선택지를 아예 제거한 채로 협의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니 영상 미디어 센터가 있어요. 거기는 정규직으로 이제 전환할 때 거기는 다 시험을 쳐서 사실 절반 정도만 재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콜센터는 전부 다 저희가 같이 가야 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법률적인 거 자문을 구하고 그분들을 고용 승계 그대로 전환하는 걸로 그런 방법을 찾은 거죠. 시장님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다시 두고 집행부랑 얘기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는 좀 평행선을 그을 것 같습니다. 네, 내려가시면 됩니다. 넘겨주세요. 환경 분야 용어 중에 그린워싱이란 게 있습니다. 환경을 상징하는 그린과 세탁한다는 뜻의 화이트워싱이 합쳐진 것으로 환경보호에 힘쓰겠다고 약속하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위장 환경주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정말 거칠게 표현해보자면 제 심정으로는 고양시의 노동정책은 한마디로 노동워싱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두 사례는 맞닿아 있는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앞에서 말한 보건공무직 수당 관련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문제라 할 것이며 민원콜센터와 복양구 노점 단속반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했다고는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만든 부처의 의견과도 다르게 해석하고 틀리게 홍보한 것입니다. 둘 다 노동자의 노동 환경이나 처우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가 공무원 사회 전반의 노동에 대한 인식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인지 시장님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고양시가 시장님께서 어제 제시하셨던 시정연설의 내용대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도 저의 생각과 마음을 담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정상회님, 시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이번 시정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들은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장상하 의원님 신상 발언을 아침에 신청했으니까 나오셔서 신상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문은 행정감사, 예결산 심의 등과 함께 의회에 매우 소중한 중요한 권한입니다. 한 개인으로서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의 대변자로서 행정에 책임 있게 물어보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시정 질문을 두고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정 질문은 시정에 대해 고양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에게 직접 물어 책임 있는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시 행정을 견제하는 시의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따라서 시정 질문을 하라 마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이며 의회에 대한 이해도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없는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여성 의원을 괴롭히듯 집요하게 시정질문 철회를 요구하는 행위는 더욱 위해합니다. 이 문제 해결에 있어 1차적으로 과 저를 빨리 분리해 주신 처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 질의서를 보낸 것이 이런 문제를 발생케 했다면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시장님은 이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시장님은 도의원으로 오랜 기간 활동해 오신 분으로 의회 활동에 대한 이해도 많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이 사안의 당사자로서 그리고 고양시 의회의 일원으로서 고양시 의원으로서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해 시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